이걸 막 강박장애라고 하잖아요. 강박이라고 하고. 그러면 걱정하고 강박의 차이, 이거 어떻게 되나요? 충분히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계속 손을 씻는다든지 샤워를 한번 하러 들어가면 2시간씩, 3시간씩 하기도 합니다. 그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방법들을,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오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교수님 모시고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라고 하면 좀 안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사실 걱정이라고 하면은 썩 유쾌한 감정은 아닐 것입니다. 쓸데없이 걱정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걱정은 사실 없어도 되는 불필요한 어떤 감정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걱정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적절히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종의 어떤 그 알람 시스템, 내부 경보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마감일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걱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걱정이 지나치면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말씀처럼 걱정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좋은 점도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걱정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뭔가 위험에 대비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사실 걱정의 장점보다는 이 단점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원래 걱정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그 본능 중에 일부일 것입니다.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걱정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어떤 걱정은 우리 뇌의 어떤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걱정은 공포나 감정과 관련된 우리 뇌의 영역인 편도체라든지 그리고 의사결정이라든지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떤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에어리어인데요. 그러한 편도체와 전전두엽에 그 걱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이제 일을 대비하고 계획하는 방식으로 걱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김영태 교수님이 출연하셔가지고 편도체 얘기도 막 해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그 강박, 걱정하고 관련된 연구 많이 하시니까 특히나 뇌과학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걱정이 엄청 많이 쌓이면 뭐 뇌가 엄청 안 좋게 변한다든지 뭐 편도체나 전두엽 영역에 어떤 특정하게 뭔가 변하는 액션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걱정이라든지 아니면 불안 뭐 이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은 그런 어떤 편도체라든지 이런 뇌 부위가 활성화가 되겠죠. 즉 쉽게 말해서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이런 어떤 걱정이라든지 불안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전두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어떤 부위는 또 이제 그 힘이 억제하는 조절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거 관련된 전두엽이 그 힘이 약해지게 되면은 어떤 불안이 올라오고 걱정이 자꾸 올라오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억제하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불안에 이제 압도당하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 타고나는 건가요? 좀 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타고난 기질적인 뇌 영역들과 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모든 사실은 뭐 정신과의 어떤 문제가 마찬가지겠지만 걱정이나 불안 자체도 남들보다 좀 그런 불안한 기질을 좀 타고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고 뭐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타입이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저 이거 진료실에서 질문 되게 많이 받는 게
그럼 이게 뇌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다 하면 다시 돌아오느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돌아오죠. 왜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편도체나 이제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은 뇌 영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이제 기능적 뇌 영상이라고 하는 그런 활성도를 보는 건데, 이거는 기능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이나 걱정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활성화가 되었다가 또 그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면은 또 정상으로 보이거든요. 즉, 그 우리 뇌의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비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치료를 잘 받았을 때 그런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걱정이 심해지면 어떤 상태가 되고 그럼 이거를 치료로 돌리려면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걱정이 너무 지나치거나 아니면 만성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이나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불안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은, 정신과에서 말하는 범불안장애라든지 강박증 같은 그런 불안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전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수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되면은 우울증도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신체적으로는 이런 지속적인 걱정 자체가 우리 신체에 지속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우리 건강상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분들은 걱정이 단순히 많아서 오시는 분도 물론 많지만 이게 되게 어느 일정 범주가 넘어서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되거나 힘든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이걸 막 강박장애라고 하잖아요. 강박이라고 하고. 그러면, 걱정하고 강박의 차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쵸. 걱정은 뭐 우리 누구나가 다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신과에서 말하는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는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과 질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은 누구나 하는 것인데 만약 이런 걱정하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런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고 너무 본인을 괴롭히는 거죠. 뭐 이럴 때 또는 걱정을 하는데 이게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만큼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강박이라고 또는 강박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런 강박증 또는 이런 걱정이 과도한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어떻게 조금 개입을 하거나 치료를 하세요? 저는 이제 강박증을 좀 세부 전공을 하고 있어서 진료실에서 강박증 환자들을 이제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뭐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들을 얘기합니다. 가장 흔한 게 이제 청결 강박인데요. 이분들은 오염에 대한 어떤 걱정이 너무 지나쳐요. 충분히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뭐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해가지고 계속 손을 씻는다든지 샤워를 한번 하러 들어가면 2시간씩, 3시간씩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본인도 힘들다는 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또는 내 주변이 더러워진 것 같아서 이제 불안해하고 그리고 깨끗하지 않아서 뭔가 이제 자신한테 건강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죠.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박증이라고 부를 수 있고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는 약물 치료를 하기는 하는데 이 약물 치료만으로는 되질 않아요. 반드시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했을 때 약물 치료와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할 때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인지행동 치료하러 오시면 이런 질문들 한 번씩 하세요. 선생님, 그 약 안 먹고 안 돼요? 네, 그러면은 약물 치료와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했을 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꼭 약물 치료하지 않고 인지행동 치료만으로도 이제 좋아지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약물 치료와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하더라도 이제 약을 끊었을 때 뭐 재발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런 걱정들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적인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나의 어떤 생각과 행동을 이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했을 때는 이 재발을 막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단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같이 적용을 하고, 근데 이제 많이 좋아져서 약을 이제 서서히 줄여서 이제 중단하게 될 때는 강박증의 인지행동 치료를 더 이제 강조를 해서 이거를 습관화하고 이거를 명확히 이제 자기 몸에 체득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강조를 하게 되죠. 강박증이 인지행동 치료 중에서도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리고 에너지 소모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물 치료를 같이 권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제가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거 껍질을 좀 연하게 만드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을 쓰면 조금 그런 강박의 루프, 고리들이 조금 줄어들고, 그때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 사실 그냥 해서 안 되던 것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의학적인, 학술적으로 봤을 때 강박증의 효과적인 인지행동 치료의 가장 핵심 기법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들을 바꾸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인지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적인 부분을 교정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인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강박증 환자들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어요. 근데 갑자기 불현듯 이제 화장실 이용하고 잘 나왔는데 갑자기 내 몸에 뭔가 병균이 묻은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병균으로 인해서 본인이 감염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강박증 환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인지 패턴입니다. 근데 잘 보면은 사실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 보이는데, 강박증 환자분들은 이러한 가능성이 낮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을 거라고 이렇게 좀 착각을 하면서 더 높게 가능성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어떤 인지의 어떤 모순들을 하나씩 차근히 이렇게 어떤 인지적인 왜곡이 있고 모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치는 이런 어떤 인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강박증의 어떤 인지행동 치료의 어떤 핵심은 ERP라고 하죠. Exposure Response Prevention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더러운 것을 이렇게 만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맞아요. 손을 빨리 씻고 싶고 막 이런 그동안에 어떤 강박 행동들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반응들을 하지 않도록 저절로 불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면서 좋아지는 노출 및 반응 방지 기법인데요. 이게 강박증에서 어찌 보면 인지행동 치료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조금 덜 힘들고, 그 다음은 조금 덜 힘들고, 그 다음부터 좋은 경험을 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확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네네. 저는 진료실에 오실 때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보다 가족들이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너 이제 나는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아니면은 나 때문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 이제 바뀌어야겠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좀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던데. 예. 강박증 때문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오나요? 아니면 뭐 어떤 목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교수님 외에는?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냥 나의 어떤 타고난 결벽증이 있어. 뭐 나의 성격인 거야.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좀 고통 속에 이렇게 지내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우연히 어떤 강박증도 치료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좀 알게 되면은 스스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죠. 또 절반 정도는 말씀 주신 대로 보호자분들이 와요. 왜냐면 강박증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괴롭기 때문에 막 다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호자분들한테 뭐 이거 만지지 마라, 저거 만지지 마라,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지시를 하거든요. 보호자분들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무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도 꽤 많이 생기게 되고, 서로 이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자분들이 이제 먼저 주도해서 같이 가서 치료받아보자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럼 저희가 이렇게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어떻게 보면 많이 힘드신 분들 얘기를 좀 했는데, 사실은 되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올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내가. 근데 난 좀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좀 사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 때문에 이제 힘든 분들, 그렇지만은 막 병원에 어떤 그런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하루 종일 걱정하지 마시고요. 걱정 시간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요때만 걱정 시간, 요때만 이제 걱정을 해보세요. 분명히 걱정을 좀 다루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머리로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걱정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걱정들을 기록을 하면서 불안이 줄어드는 경험을 좀 하시게 될 테고요. 그리고 그 기록한 걱정들을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더 어떤 나은 방향으로 이 걱정을 좀 풀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방법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뭐 진료실에 오는 분들한테도 항상 강조를 하는 건데, 의외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신체 활동을 통해서 경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걱정 때문에 힘들다면은 뭐든지 상관없어요.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신체 활동을 한다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적어보면 사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네. 약간 이렇게 그쵸. 보여가지고 계속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도 한 6개가 비슷해.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다 보니까는 그 걱정이 줄어드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걱정을 잘 정리를 하면은 경감된다.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 또 의학적인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걱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현대인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하나 전해주시면요. 네. 걱정은 뭐 매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걱정이 우리 삶을 오히려 통제를 해버린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걱정이 자기 자신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은 걱정이 너무 지나쳐서 나의 어떤 일상에 방해가 되는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걱정이 너무 압도적이다, 그렇다면은 정말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변에 전문적인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간단하게 걱정을 좀 관리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되게 작은 실천일 수 있는데, 이 걱정 때문에 힘든 분들이 걱정을 관리하고 또는 이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변화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들 걱정 관리 잘 하셔가지고 아주 마음 편한 그런 일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방송에 대해서, 걱정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방송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의 감정의 습관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